멘탈의 연금술. 저자는 보도 세퍼, 출판사는 토네이도. 감정을 중심을 잡고 나를 집중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책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머릿말에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멘탈 혁명, 멘탈에 혁명이 있어야 한다. 언제나 그 자리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쓰레기들을 황금으로 바꿔낼 줄 아는 멘탈, 연금술만이 우리를 성공의 상태로 이끈다. 제가 읽은 부분 중에 좀 중요한 부분 이렇게 접어놓은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과 함께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언제든 은신처를 떠날 용기와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멘탈 혁명입니다. 인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원하는 것을 시각화하고 음성화하는 작업은 큰 노력 없이도 큰 소득을 얻게 되고 가성비 만점의 전략이다 라고 초반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우주의 수많은 것들이 당신을 기꺼이 도울 것이다. 우주의 수많은 것들이 당신을 기꺼이 도울 것이다. 명심하라. 당신 자체가 기적이다. 당신 자신의 일을 하라. 언제, 어디서, 무엇이든. 걱정은 인간을 무력하게 만든다. 무력감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 걱정과 두려움은 파괴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즉, 걱정은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다. 존재하는 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 갈등, 시련, 난관 등이다. 걱정은 허공에서 생겨났다가 허공으로 사라진다. 두려움은 허상이다. 라고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정의했습니다.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준까지 멘탈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걱정이 아니라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다. 둘째는 걱정과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이라는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다. 즉,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라는 것이죠. 걱정이 망상으로 변해 숨도 못 쉬던 내가 자신이 이렇게 변했던 스토리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움이란 태산같이 커졌다가도 신기루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존재이지 않는가. 두려움을 종이 위에 떨어뜨리면 여유와 빈틈이 생겨난다. 하얀 백지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글로 써보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 두려움은 허상이기 때문이다. 책임질 수 있는 선택, 감당할 수 있는 결정을 내는 것이 진정한 도전이고, 모험이라는 것을 책임을 중시하는 사람이 되면 두려움과 좌절, 후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책임감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빛으로 어둠을 채우는 것이다. 어둠을 파내려고 애를 쓰거나 어둠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은 모두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잘 알고 있다. 두려움을 물리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감사하는 것이다. 현재에 감사하는 것이 답이다. 감사하는 것으로 두려운
걱정을 덮어버릴 수 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사라지길 기도하지 말고 문제에 대처할 능력을 기를 수 있기를 기도하라. 지루한 일을 신바람 나게 할 수 있어야 승자가 된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일을 두렵지 않게 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된다. 두려움은 감사로 이길 수 있다. 두려움은 빛으로 채워서 밝히듯 감사는 빛이다. 빛은 즉 감사다. 라고 이렇게 저는 노트를 해보았습니다. 두려움을 넘어 용기를 만나게 된다. 앞으로 닥쳐올 시련과 두려움을 맞서고 싶다면 최악의 상황을 미리 그려보는 것도 효과적이다. 어떤 일을 할 때 미리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봐라. 바로 그때 우리는 용기를 만나게 된다. 부정적인 것들은 얻기 쉽다. 늘 당신을 찾아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것들은 얻기가 어렵다. 늘 당신이 찾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간절하게 찾고 있는 것 또한 간절히 당신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추구할 만한 목표가 있으면 상황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상황은 언제나 반전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 긍정적인 반전을 위해서는 목표가 크면 클수록 좋다. 우리의 목표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삶도 커진다. 추구하는 목표의 본질만 잘 지킬 수 있다면 무엇이든 대범하게 넘겨라. 일관성을 갖는 것이다. 싸구려 선술집에서는 무료하게 행동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선 격식을 찾는 사람이 삶의 즐거움을 누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선술집에서든 고급 식당에서든 여성이 도착하면 자리에서 일어나고 의자를 빼주고 칭찬을 해 기쁘게 해주고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꽃을 건넬 줄 아는 사람이 곧 가장 큰 성공을 거머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중하게 대할 필요도 없지만 부정적인 감정들을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소홀히 대할 필요도 없다. 그저 차분하게, 냉정하게 그것들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이유를 헤아려 거기에 맞게 대접하면 충분하다.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지 않았던 그들은 이건 이제 VIP 식당에 노신사 네 분의 예가 들어있었습니다. 예. 확고한 루틴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 아무리 뛰어나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 1시간 후 어떤 일을 할지 알 수 없는 사람은 타인과 세상에 불안을 심어줄 뿐이다. 폭풍이 몰려올 때마다 부하내동하는 모습을 보이면 좌초하고 만다. 사업은 기복으로 점철된 세계다. 상승과 하락을 무한 반복하는 세계에서 최후까지 살아남는 자는 강철 같은 루틴의 소유자다. 토머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 성공에는 연속의 법칙이 있다. 실패는 단지 중간의 결과물일 뿐이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 무척이나 어려운 일들이다. 돈을 얻게 되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시 우리를 기다린다. 우리는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해결하기 가장 쉬운 문제임을 언젠가 반드시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타인의 시선 따위도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돈도 없는데 무슨 허세람 하고 의문할 수 있지만 움츠러 들어서는 안 된다. 도전하는 삶이 아닌 거래하는 삶은 우상향 곡선을 그리지 못한다. 그보다 못한 결과와 타협하게 될 것이다. 평균적인 삶은 계속해서 합의할 대상, 비교할 대상을 찾는다. 평균적인 삶의 목표는 자기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타인보다 나은 삶이다. 부자는 돈이 아니라 태도가 만든다. 어떤 문제든 정면 돌파하겠다는 적극적이고 거침없는 태도가 결국 당신을 위기에서 강한 부자로 만들 것이다. 만일 당신이 조지 워싱턴이었다면 당신은 무엇을 했겠는가? 아마도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겨울이 끝날 때까지 버티며 전투 병력을 강화하고 운명이 자신의 편으로 돌아서길 기다려보고자 결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조지 워싱턴은 연금술사였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다.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바라지 않았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에 탄식하지 않았다.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매개로 성장하는 것이다. 문제를 매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말고 해법에 집중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행동이 인생을 바꾸는 유일한 답이다. 최종적인 성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일정 수준의 재산을 벌어 놓았다고 해서 이제 아무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악몽이 닥칠 것이다. 성공은 늘 일회적인 사건이며 지속될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성공은 일회적 사건이다라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일회적 사건이다. 올라가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추락과 하락보다는 100배 낫다. 만족보다는 도전을,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포기보다는 극복을, 안전보다는 모험을 선택하는 것이 100배 쉽다. 모든 것이 갈수록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더 이상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하지 못할 때, 어떤 일에 도전할 의욕도 없을 때, 이 단계에서는 삶의 본질적 의미를 깨우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타인을 돌보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책 전반에 걸쳐 누누이 강조하지만 부족한 것은 무엇이 부족하지만 명확히 알게 되면 반드시 채워지고 회복된다. 이것이 인생이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삶은 충만해질 것이다. 비로소 제대로 살기 시작할 것이다.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와 난관을 돌파해 나가는 삶이 시작될 것이다. 우리보다 더 큰 존재와 유대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소중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살게 될 것이다. 결론입니다. 이 책에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면 삶이 충만해질 것이다. 그때 비로소 제대로 살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나보다 더 큰 존재와 유대감을 느끼면서 이 소중한 시간과 공간 속에 지금 이 순간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와 난관을 돌파해 새로운 삶을
오늘 바로 지금 시작하시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